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발목인대는 무릎의 전후방 십자인대와는 달리 관절각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관절 외부에 있어서 파열이 되어도 부목 고정만 3주 정도 유지하면 제 위치에서 잘 아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고 물리치료는 수상 후 6주 정도가 지나면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됩니다.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옴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는 관절액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 속에 노출되어서 처음부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대 물리치료는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평생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으셔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취는 하반신 마취와 수면 마취를 같이 하는 게 좋겠는데 수면 마취만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으며 하반신 마취가 수술 후에 오히려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에서 인공관절은 소재 개발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사진상 소아 주관절 골절 후에 부정유압으로 생기는 내반주 변형으로 보입니다. 즉 팔이 안쪽으로 휘는 현상으로 변형 교정은 가능합니다. 주관절의 상박부에 해당하는 부위에 절골술 후에 금속판 고정을 하게 되는데 형태는 반대편 정상 모양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팔꿈치 뒷부분에 수술 흉터가 남으며 수술 후 1년 이상 지나고 나서는 골휴압이 다 확인되면 금속 제거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급성 손상기에는 부목 고정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목인대가 완전 파열이라고 수술을 바로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요.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만성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석 달 이상 지난 상태에서 통증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를 계속 삐게 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친 지 얼마 되지 않는 급성기라면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만성 불안정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성인이 된 후 발목인대 손상으로 골절편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 나이에서 발목인대 손상 시에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건열골절이 흔합니다. 뼈 조각이 있다면 아마 어릴 때 다친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뼈 조각에 찔려서 아프다기보다 발목인대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발목을 삐게 되고 계속 아프다면 발목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후에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생기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목을 비틀어서 엑스레이를 찍는 방사선 검사로도 인대의 평가는 할 수 있으니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완전 파열이라면 후방 십자인대 보조기 착용은 석 달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6주 정도는 부목 고정 치료, 좀 더 적극적으로는 통석고를 하기도 하며 목발은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완전 파열이 맞다면 빨라도 6주는 넘어서야 재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CPM을 먼저 시작하며 8주 이상 넘어설 때는 가벼운 근력 강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쯤 전후방 동요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는 완전 파열이더라도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드문데 후방 십자인대는 혈액 공급이 왕성하고 좋은 부위라서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잘 아물고 후방 동요가 별로 없다면 수상 후 3개월째부터 가벼운 조깅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진료를 다시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문의하신
사진상 엄지발가락의 외반각은 심하지 않아 지금 정도면 수술할 일은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하이힐은 안 신는 게 좋으며 만약 통증,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무지예반증 보조기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신다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반복적인 던지는 동작에 의해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라면 어깨 근력 강화를 먼저 해보도록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 파열 부위가 전방 관절와순에 균열이 조금 있는 정도라면 역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MRI 소견이 얼마나 심한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력이 없다면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야구로 인해 반복적인 던지는 동작으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만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럴 경우 야구를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면 봉합수술은 피해야 합니다. 한 야구 선수도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는데 봉합할 형태의 파열이 아니라 다듬어내고 부분 절제하는 정도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야구 복귀는 가능합니다.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으면 야구는 포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습관성 탈구에서 전방 관절와순 파열 부위가 튼튼하게 봉합된 경우에는 헬스나 상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관절와순의 양과 봉합 상태인데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빠진 경우에는 관절와순의 양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됩니다. 피해야 할 운동은 야구에서의 공 던지는 자세 등이며 수술 후 재활로 근력 강화만 잘 되면 어깨를 사용하는 나머지 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어깨 관절은 사람 몸에서 관절 운동 범위가 제일 큰 관절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움직이는 만큼 외력에 의해서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관절인데요. 안정성을 위해서 관절 와순이라는 구조물이 있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절의 접촉면을 75% 정도 더 증가시키고 관절면의 깊이를 50% 정도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더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구가 되면 이러한 관절 와순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정도가 심할수록 습관성 탈구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어깨 탈구로 인해 전방 관절와순 봉합을 한 경우 사무직에 준하는 일은 3, 4일 정도의 복귀가 가능하며 식사, 양치 정도의 일상생활도 괜찮습니다. 보조기 착용 기간은 6주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 이상 더 오래 할 경우 어깨 관절 유착이 오히려 생기게 되고 잘 봉합된 상태라면 빠를 경우는 3, 4주 정도만 보조기 착용해도 충분합니다. 즉 힘쓰는 일을 제외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대하여 부분 절제술 후 정상 모양인 초승달 형태로 남겨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열이 있어서 절제한 양이 많다면 목발 보행은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열 없이 원판상 연골판에 대해 초승달 형태로 부분 절제술을 했다면 목발 보행은 필요 없습니다. 보행하는 것은 1주 정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으니 꼭 필요한 거리만 걷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팔을 많이 사용한다면 주로 팔꿈치 외측부 힘줄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주로 테니스 칠 때 백핸드 스트로크 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고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으로 젊은 나이에서는 과사용 때문에 잘 생기는데 3주 정도 부목 고정해서 안정을 취하며 사용을 제한하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며 손목의 움직임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손목까지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CT 검사로는 관절뼈를 물고 떨어진 건열골절을 제외하고는 연골 손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건열골절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 관절 와술이라는 연골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대 이전의 경우에는 외상성으로 관절 와순 파열이 발생하고 40대 이후 중년에서는 외상 없이도 퇴행성 변화로 저절로 관절 와순 파열이 오기도 합니다. 부딪히는 손상으로 관절 와순 파열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왕증에 의한 질환의 가능성이 많으며 우연히 검사에서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수술이 봉합수술인지 부분 절제 수술인지 따라서 재활을 달리 하게 됩니다. 봉합수술을 한 경우에는 봉합된 연골판이 아물 때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6주 정도 목발 보행과 부목 고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부분 절제 수술의 경우는 부종이 빠지는 3, 4일 정도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 6주 정도는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봉합수술의 경우는 6주 정도 지나서는 무릎 주위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부분 절제 수술의 경우는 수술 후 관절 제한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근력 강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 기구는 따로 필요 없으며 3개월째부터는 무릎 근력 강화에 치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1기 정도의 범위가 넓지 않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만이라면 체중 조절하는 정도이며 현재 약물치료 경과 관찰하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정상으로 좋아질 수는 없으며 약물치료로 통증 조절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조절이 된다면 당장은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받으시고 뛰는 종류의 운동은 피하도록 하세요. 수영, 헬스 등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발목 관절의 전방 거비 인대는 완전 파열이 되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칙은 발목 인대는 심하게 뼈를 물고 떨어진 건열골절이 있지 않은 한은 급성 손상기에 수술할 일은 없습니다. 완전 파열이더라도 부목 고정 치료로 잘 치유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와는 달리 잘 아물 수 있습니다. 석 달 이상 지나고 다시 같은 부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해서 삐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무릎의 내측 측부인대 단독 손상은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골멍이 들었다면 전방 십자인대 동반 손상 유무는 촬영한 MRI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측부인대 손상, 골멍만 있으면 3주 정도 부목 고정하시도록 하세요. 발목 통증은 무릎과는 관계없습니다. 무릎 오금 부위 통증은 손상 당시에 힘줄 손상이 동반되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MRI를 다시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부목 고정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 후에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현재도 여전히 저림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손목터널에 정중신경이 여전히 눌려 있다고 하면 다시 수술 받아야 합니다. 방아쇠 수지 역시 걸림 증상이 남아있고 그로 인한 불편감이 있다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 소지 부위 국소주사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힘줄이 문제가 되는 부위는 주로 어깨 회전근개 힘줄로 다른 부위 힘줄은 수술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깨 힘줄 50% 이상 파열은 수술하는 게 나은데요. 주사나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 파열이 계속 진행됩니다. 문의하신 자연회복은 저절로 아무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완화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힘줄의 양이 50%가 넘는다면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회복되지만 아물면서 다시 붓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은 기능적으로 사용하는데 통증이 없다면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50대 후반의 퇴행성 관절인 경우에는 MRI 검사에서 주로 내측 관절 연골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만 파열된 경우가 흔합니다. 외측 관절면하고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이라면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근위경골 교정절골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에 일찍 발생한 관절염으로 외측 관절이 깨끗할 때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수술 후 인공관절 없이 평생 지낼 확률은 8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 정도에서도 적어도 인공관절 수술 받는 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당장은 생활습관 개선 및 과체중이라면 체중 조절도 하셔야 합니다. 정말 관절 연골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문기입니다. 40대 이전의 나이라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은 흔하지 않습니다. 초음파에서 찢어졌다고 할 정도라면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40대 이전이라면 그저 충돌 증후군이 악화된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심한 파열이 아니고 표면이 조금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라면 어깨 관절 자체에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고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